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생리 전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가 시작되기 4일에서 10일 전부터 평상시와는 다른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증상으로 생리가 다가옴을 알리는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은 무려 150여 가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변화는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로 신경질이나 짜증을 부려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처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변화인데요. 유방의 팽만감과 통증, 그리고 아랫배의 불편함, 불쾌함, 그리고 몸이 붓는 부종, 헛배가 부르고 피로하고 두통이 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리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요. 통계를 보게 되면은 생리전에 과민해지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의 빈도는 약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밖에 식욕부진이나 피로, 두통 같은 경우가 약 한 44% 정도 나타나고요. 체중이 증가하거나 복부와 유방 부위의 팽만감이 40% 정도, 그 외에는 우울하고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증상 같은 것들이 약 20% 정도의 빈도수를 가집니다. 가임기 여성의 약 80% 정도는 위와 같은 생리전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약 10%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배란 후에 분비되는 이 황체 호르몬이 뇌와 신장,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생리가 시작됨과 동시에 황체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증상이 소실된다는 겁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타입을 살펴보게 되면은 평소에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와 카페인 같은 음료를 즐기는 분들, 세 번째 짜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네 번째는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거나 또 비만한 분들이 생리전 증후군을 쉽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리전 증후군을 줄이는 생활요법을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 긍정적인 자세와 기분 전환입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은 누구나 겪는 생리전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칫 예민해지기 쉬운 때 의식적으로라도 밝게 웃도록 하고 기분을 전환시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만의 기분 전환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요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고단백, 저당, 저칼로리 식이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담백한 곡류나 콩류, 그리고 녹황색 채소와 과일 등을 드시고요. 당분과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을 피하고 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고, 네 번째는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 쬐고 저녁에는 불을 밝게 켜두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다섯 번째는 주 3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전거를 탄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산책, 요가, 스트레칭,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여섯 번째는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생리전 증후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 영양제 같은 것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42도에서 43도의 물에 10분 정도 복숭아뼈까지 발을 담그는 족탕을 하거나 아니면은 허리나 배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족탕뿐만 아니라 반신욕 그리고 또 목욕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리전 증후군 증상에 따른 차요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신경이 흥분되고 과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기면서 안정이 안 될 때는 산조인 대추 석결명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신경의 흥분을 줄여주는 산조인과 마음의 진정을 시켜주는 석결명을 같이 달여 마시면은 생리전 신경 과민 현상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산조인은 맷대추씨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한약재로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또 전복의 껍질을 한방에서는 석결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석결명은 성질이 차서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음기가 부족해 가지고 열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석결명은 안구에 충혈이 있거나 열로 인한 두통, 현기증, 그리고 시력 감퇴, 요로결석, 고혈압 등에 많이 사용돼 왔죠. 생리전 증후군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신경이 과민해지고 두통 등이 발생한다면은 석결명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조인 20g과 석결명 큰 거 1개, 여기에다가 대추 10개 넣고요.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그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 물을 따르고 난 다음에 여러 번 그냥 차처럼 나눠 마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생리전에 수분 대사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몸이 붓고 아랫배가 팽팽해질 때 창출 백봉령 청궁차가 도움이 됩니다. 창출은 여러분들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가지고 우리 몸에 고여 있는 나쁜 수분을 배출시켜 주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고요. 천궁은 여성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의 응고를 막아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해가지고 자궁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생리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데 도움이 되죠. 백봉령은 소나무 뿌리에서 생기는 버섯 종류입니다.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속에 고여 있는 나쁜 수분을 배출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면서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면서 이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창출, 백봉령, 천궁 각 20g에 물 1000cc 정도 넣고요. 1시간 달여가지고 그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번 그 물을 나눠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이 유방 부위가 팽만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자차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 속담에 얼었어도 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진 유자가 속은 달고 몸에 좋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요. 양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유자의 껍질에 있는 헤스피리딘 성분이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간 해독과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방팽만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C나 구연산, 칼슘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자청 3큰술을 온수 한 잔에 타서 마시도록 합니다. 유자차는 유방의 통증과 변비,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욕이 증가할 때는 의인 숙지향차가 좋은데요. 이제 여성들 중에 생리 전에 식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초콜릿과 사탕, 과자 같은 이런 단 것들이 당겨 가지고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식욕을 억제하는 숙지향과 의인을 달여서 마시면 좋은데요. 의인은 율무입니다. 율무의 한약재명이 의인인데, 우리 몸에 불필요한
습을 빼주는 이뇨 작용이 있고 또 부기와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비만에 많이 써왔습니다. 율무에는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죠. 숙주향은 우리 한방에서 우리 몸에 보혈시켜주는 약재로 아주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인체에 기초적인 성분을 보충해주고요,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식욕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는 약재입니다. 의인 숙주향 각 20g에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 가지고 물이 반절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플 때마다 수시로 그 물을 마시면은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몸에 부기를 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쑥국이나 쑥차를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쑥은 한방에서 애엽이라는 약재로 불리는데요, 맹자님께서는 만성적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에는 3년 묵은 쑥이 최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에 폐허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도달한 풀이 쑥이었습니다. 그만큼 쑥은 어떤 풀보다도 강한 생명력과 자생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쑥은 치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명 의사와 같은 풀이라는 의미로 의사 의자를 써가지고 의초라고도 불립니다. 동의보감에서 쑥은 성질이 따뜻하고 부인들의 하혈을 낳게 하고 안태, 그러니까 태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복동을 먹게 하면서 임신을 잘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쑥은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냉대화나 하열 등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향을 내는 치네올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죠. 쑥차 만드는 방법은 봄에 연하고 어린 쑥을 구해 가지고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씻은 다음에 햇볕에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 믹서기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밀폐 용기에 담아둡니다. 생리 전 뜨거운 물 한 잔에 쑥가루 한 3스푼 정도를 타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생리 전 증후군을 줄이는 지압 방법으로는 관원,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죠. 배꼽 아래 7cm 되는 경혈인데요, 이 관연혈은 인맥에 속한 경혈로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생식기 질환이나 부인과 질환의 중요한 경맥이죠. 내관혈인데요, 손목 안쪽 횡문에서 이 주관절 쪽으로 4cm 정도 올라오면은 바로 그 부위가 내관이라는 경혈인데, 뇌관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생리 전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삼음교혈인데 안쪽 복숭아뼈 위쪽으로 5cm 올라오는 부위입니다. 이 삼음교는 3가지 경락이 교차하는 부위라고 해서 삼음교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수분 정체를 없애주고 생리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체중 증가와 부기, 또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경혈입니다. 생리 전 증후군이나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화에 삼음교 경혈을 많이 씁니다. 생리 전 증후군으로 고통받을 때는 대개 우리 한방에서는 감이 기비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생리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변화는 생리 전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하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귀나 용환육, 그리고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산조인,
원지, 그리고 기운을 돋보다주는 황기나 인삼, 그리고 비위계통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출,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백복신, 목향, 감초, 이런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미기비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은 생리 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생리 전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